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4강 국내외 협동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국내 사례를 보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친숙한 협동조합으로는 서울우유, AP통신, 제스프리 키위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축구단, 선키스트, 웰치스, 도드람 협동조합이 국내외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협동조합은 대부분 사업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규모화입니다. 협동조합이 혼자 오랫동안 살아남기엔 너무나 어려운 생태계입니다. 협동조합 특성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사업의 규모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도 개별적으로 로컬에서 활동하고 있겠지만 학교협동조합 전체가 규모화를 이루고 협업화 사업과 연대 사업에 대해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먼저 협동조합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는 100년이나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학계와 서당계가 있었는데 등록금을 함께 모으는 학계와 학용품을 함께 쓰는 서당계가 있었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동의 문화를 우리는 DNA 속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등 8개 개별법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있고 기본법 협동조합도 2만 개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많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협, 신협 등과의 새로운 협업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생협은 매출이 급성장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법 협동조합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네방네 협동조합은 사업자 협동조합인데요.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함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재료를 공동 구매해 재료값을 낮추고 판매, 마케팅, 홍보 등을 함께 하면서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에서는 시너지가 나지 않고 큰 규모에서 시너지가 납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독점 가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주택협동조합인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원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주인 노동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페인 생협 에로스키는 직원과 소비자가 결합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결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돌봄 서비스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있으며 재가 서비스, 이용시설 서비스, 사회 서비스, 주거복지 서비스, 병원 간병 서비스, 고용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 1세대에 속하는 도우누리는 사람이 태어나 삶을 마감하는 생애 전 과정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대표 돌봄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라 불리는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로컬푸드의 근본 가치를 넘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 복지 증진 등 로컬푸드와 타산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바른 먹거리 제공 등을 도모하고 왜 지역사회에서 로컬푸드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 협동조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몬드라곤과 같은 협동조합 그룹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몬드라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협동조합 그룹이며 스페인 최대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2020년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중남미에도 협동조합들이 참 많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발표했고 협동조합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나 됩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국빈에게 협동조합이 생산한 커피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도산기업을 인수 운영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풍력협동조합은 매우 유명합니다.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풍력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했고 세계에서 최초로 풍력 발전이 국내 공급 발전량의 절반을 넘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풍력협동조합 풍력터빈 수출액이 약 92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생협은 일본 생협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 생협은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협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농협과 함께 방사능 오염을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형 협동조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형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곳과 달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영국의 수많은 직원 280명 중 180명이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일임금제, 평등한 순환근무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유토피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동물복지, 유기농, 채식지향, 현대판 노예노동을 반대하고 자체 브랜드에서 파묘 최소화, 포장재도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터는 각 협동조합들 간의 서비스와 제품을 현금 거래가 아닌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합니다. 서비스 수요자인 협동조합들이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또 다른 협동조합의 공급업체가 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브라이튼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성격이 강한 이탈리아의 카디아이 소셜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의료, 에너지, 대학, 문화, 장례, 학교, 인터넷 은행 등 20세기 세계 협동조합 모델이 많습니다. 협업을 통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닷쿱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타 협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해 학습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